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사영쌤이에요. 순이에요. 아직도 전기가 안 끝났어요. 예, 여전히 우리는 정의와 공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숫자에서 벗어나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근데 숫자의 세계에서도 정의와 공리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이거야 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것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형을 다루는 새로운 분야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자 이런 도형을 그려보아요, 저런 도형을 그려보아요, 이런 도형에 대해 생각해보아요.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든 놈들의 이름을 특징을 짓고 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불러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작업들은 앞으로 더 편해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편해집시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SSS 합동이라든지 네. SAS 합동이라든지 네, ASA 합동 같은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삼각형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세 개의 점 A와 B, C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삼각형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세 개의 점 D, E, F를 꼭지점으로 가진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죠. 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만약에 서로 합동이라면 그때 그걸 우리는 이와 같은 기호로 표현할 거예요. 아 예, 수학, 대수학에서 같음을 등호로 표현했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같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서로 일치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네. 아주 강력하게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합동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닮음일 때는 보통 이런 기호를 씁니다. 본 것 같아요. 예, 보통 네. 이렇게 한 번에 쓰는데요. 음,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례한다. 예. 그리고 원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썼잖아요.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율이 비슷하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모양은 똑같고 크기만 다른 거다. 음, 자, 지난번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뭐라고 부르자? 지름. 예, 지름이라고 부르기로 이야기했었죠. 네, 고대인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지름이 크면 원의 크기도 어떻게 되고요? 크겠죠. 예, 커지고 지름이 작아지면 원의 크기도 작아지죠. 작아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나 이 지름하고 이 원의 둘레 길이 지난번에 원주라고 부른다 네. 그랬죠. 원주의 길이가 비례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요. 비례의 관계라는 말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y하고 x가 비례 관계다 라는 말은 수학에서 어떤 뜻이냐면 y라는 놈과 x라는 놈을 비교를 해봤더니 x의 적당한 실수를 곱했을 때 얘랑 같아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실수를 아직 배운 적이 없어서. 아, 적당한 숫자를 곱했을 때 서로 같아져 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y가 x를 2배 한 값하고 항상 같아. 그럼 이때 x와 y는 서로 비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비례. 정통으로 비례한다. 이거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비례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예, 예. 그래서 적당한 상수 숫자를 곱했을 때 같아지는 관계. 그러면 지름과 원주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원주의 길이가 지름에다가 적당한 놈을 곱했을 때 같아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겠죠. 지름에다가 왜냐하면 눈으로 봤을 때에도 둘레 길이가 예, 지름보다 길어 보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 값이 1보다는 어떨 것이고요? 큰 커야지죠. 값이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일까를 되게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짓는다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값이 대충 재봤더니 3에 가까운 값이야라는 걸 사람들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책에 보면 열왕기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통나무를 베어왔는데 지름이 1규빗일 때 이 둘레 길이는 3규빗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값을 3이라고 봤던 거죠.
여기서 3.14가 나오나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값을 네. 이 상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음, 지름에 대한 원주 길이의 비의 값이에요. 그래서 원주율이 예,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원주율이라고 음, 부르자라고 약속을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대에는 얼마 정도로 봤다고요? 3 정도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과정도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통 3.14라고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근사값이고요. 딱 떨어지지는 예, 않겠죠. 정확하게 떨어지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파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써보면 원주의 길이, 원의 둘레 길이는 파이 곱하기 지름인 지름. 관계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하고자 하는 파이 값은 지름으로 뭘 나눈 값? 원주. 예, 원 둘레 길이를 나눈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측량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동그란 컵 하나 만들어서 실 가지고 지름도 재고 둘레 길이도 재고해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 기껏 해봤자 3보다 조금 큰 애 정도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들군요.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얻을 수 있지를 엄청난 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옛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주율 값이 3.16일 거야라고 근사적으로 봤어요. 이것은 이제 근사값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네. 똑같진 않고 그냥 비슷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호인데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3.16이라는 근사값을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찾았냐? 그것도 좀 미스터리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대단한데요. 예, 대단히 정확한 값이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3.14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무리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더라도 3.14 정도의 근사치만 있으면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초고층 건물 100층짜리를 짓는다라고 해도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3.14만 가지고 지어도 예,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이나 토목은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근사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인류는 그냥 궁금한 거죠. 얘가 정확하게 얼마일지.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수학이 발생하고 수천 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 값을 쓰게 된 거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값을 오랫동안 써왔다라는 거죠. 대단한데요. 거의 놀랍죠? 네, 놀라워요.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을까 궁금하면 500원. 자, 그거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정의를 하고 공리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지금 원주율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는 네, 겁니다. 예. 원주율이라는 값의 뜻이 네. 무엇인가. 네. 그다음에 자 이제 평면 도형에서 이제 공간 도형으로 좀 넘어와 보면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 하나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공간상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개를 동시에 품는 면, 평평한 면은 몇 개일까요? 네.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점만 있게 되면 직선을 품는 평면은 평면 하나가 얘를 품으면서 뱅글뱅글 도는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두 점을 동시에 품는 평면은 무수히 많겠죠. 예,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평면 중에 점 하나를 더 특정해서 얘까지 품게 만들어봐. 그러면 당연히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이 점이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평면을 결정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동시에 품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카메라 다리가 세 개죠. 예, 왜 세 개일까요? 안정적이어서.
바닥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세 개의 점으로 위치를 시키면 요 세 점을 동시에 푸는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죠. 하나로 결정되기 네. 때문에 얘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 과학적인 게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책상 같은 경우 보면 책상은 다리를 보통 네 개로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완전한 평면이 아닐 때에는 한쪽 다리가 살짝 뜨겠죠. 뜨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껐덕껐덕거리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다리를 세 개로 만들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면접 시절에 서강대학교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알콜 램프 받침대라든지 카메라 받침대는 늘 다리를 세 개로 해서 3마리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그래야 안 움직이는데요. 이러면 좀 그렇죠. 우아하게 대답하려면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마리를 만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아하다. 평면이 뭔지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공간상에서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나 가능할까요? 이 글쎄요. 평면 위에 직선이 놓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뚫고 지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한 점에서.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평면과 선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평면과 하나의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 케이스나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제목을 좀 적어주세요.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 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면이 있고 직선이 얘랑 안 만나게 평행한 경우예요. 이건 뭐죠? 평면은 그냥 이렇게 미안해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웃기는 게 평면도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면을 정해져 주지 그림으로 않는 이상.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얘가 마치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이쪽으로도 한없이 연장되고 이쪽으로도 한없이 연장되고 그냥 그런 사각형을 굳이 그린 거는 면을 표현하려고.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원을 그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평면을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 직선은 아무리 연장해도 얘랑 만나지 않을 때 평면이겠죠. 평행이다. 평행이죠. 그렇죠. 평면이래. 이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경우 뭐 상상되는 거 있어요? 평평한 평면과 직선. 뚫지 않아도 옆에다 그냥 놓으면 그것도 한 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아예 속에 쏙 들어가거나 들어가 있거나. 다른 경우는 없다는 두 거죠. 지점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휘어야죠. 직선이. 그래요? 그냥 이게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죠. 그렇죠. 계속 평면이라고 했죠. 예. 계속 진행돼 있는 평면. 평면도 알겠습니다. 평평하고 직선도 고등선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둘이 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만 그렇죠. 끝이 없는 거니까. 이런 데에 자꾸 혼란을 느껴요. 저는. 그리고 특히 평면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수직일 수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이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수직일 때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빼먹었네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 몇 가지나 가능할까? 동일 평면상에서는 아까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했죠. 공간일 때에는 이렇게 평행도 아니면서 안 만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죠. 이걸 꼬인위치라고 이야기해요.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 그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사이각은 아까 두 직선이 만날 때는 이걸 교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그럼 이럴 때는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어떻게 재야 될까?
고민이네요. 되게 간단해요. 한 놈을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평행하게만 끌어서.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사이각을 꼬인 위치에 놓인 두 직선의 사이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쉽죠? 밑에 있던 거 그냥 끌어올리면 예, 돼요. 예. 그럼 아까 요 평면에서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지금 보면 안 만나잖아요. 네, 근데 평행은 아니죠? 네, 평행 아니죠. 예, 그럴 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얘랑 만나게 만들면 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잴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 각도 뭘까요? 사실은? 직각이. 예,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평면과 하나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이 평면상에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얘하고 얘는 서로 직각이. 예, 서로 수직이에요. 수직이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저럴 때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공간상의 두 개의 평면의 위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안 만나는 경우. 평행하거나 면과 면이. 예. 아니면 평면하고 평면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교선을 만들면서 만나거나 다른 경우는 없다. 없습니다. 평면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간에서의 두 평면의 위치 관계까지 살펴봤어요. 네. 자, 이 정도 하면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용어들의 정의라든지 기본 성질 공리로서 인정되어지는 놈들을 네. 평면 도형과 공간 도형에 대해서 다 살펴본 셈이에요. 정의와 공리. 공리. 네. 정의와 공리. 공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게 돼요. 네, 기대됩니다. 안녕. 안녕.